얘기로 준비된 겁니다. 국진당 어디로 가나 윤핵관 됐고 검핵관 전면 배치, 친윤 검사로 친정 체제. 야, 친윤 검사로 친정 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윤핵관 됐고요. 전면 배, 검핵관 전면 배치. 예.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국민의힘에 나오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지금 벌써 이런 상태가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으나 지금 윤석열 정권은 글쎄요. 자 이게 국진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느냐? 이 윤핵관은 됐고 이제 검핵관이 전면에 들어가는, 전면에 배치되는 상태가 됐다. 자, 바꿔볼게요. 이제 검핵관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요겁니다. 국진당 어디로 가나? 자, 이제 국진당도 검사들 천지, 검사들 세상이 지금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원래 윤석열 정부가 검사들 세상인 건 이미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진당, 당까지도, 여당까지도 현재 이제 앞으로 조만간 검사들이 좌지우지하는 검사들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이제부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권성동이 날라갔어요. 처음 시작은 배현진이었어요. 배현진이 갑자기 최고위원을 그만두겠다 사퇴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누가 사퇴를 합니까? 조수진이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니까 어찌 된다? 별 수 없이 권성동도 물러나게.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됩니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앞으로 비대위로 갈 거예요. 지금 권성동이 대표 권한대행인데,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원내대표이면서 당대표 권한대행. 그러니까 이준석이 날라갔는데 그 이준석의 빈자리를 권성동이 대신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당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원래 당대표와 최고위원과 그 다음에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당 지도부가 만들어지는데, 당대표가 날라갔어. 당대표가 날라가니까 2인자인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 플러스 이제 최고위원들 이렇게 해서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이 지도부 중에 2명, 3명이 사퇴해버렸어. 지도부 구성이 어려워요. 그 지도부가 절반 정도가 그만둬버린 거야. 어찌돼? 이거 지도부 구성을 다시 해야겠다. 어떻게 다시 해야 돼? 비대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권성동이 비대위를 안 가려고 그랬어. 그리고 장제원도 뭐 비대위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라고 했는데, 배현진이 그만둔다 그러지, 조수진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다? 야, 비대위로 가야겠다 라고 바뀌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게 뭐였다? 이른바 윤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특히 친윤계 국회의원들이 권성동한테 갑니다. 야, 대통령 뜻이 너 나가래. 이것이 확인되고 난 다음부터 권성동이 급격히 입장을 바꿉니다. 그렇잖아. 지가 문자 메시지 공개할 때 문자 메시지 공개한 이유가 뭐야? 야, 내가 이렇게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어. 진짜 윤핵관은 나야. 윤핵관 중에 윤핵관은 나야 이랬는데, 야, 너 나가. 그러니까 뭐야? 나 윤핵관이라고 그러고, 내가
대통령의 신임은 나한테 있어라고 자랑했는데 너 신임 안 하거든? 나 어찌돼 얘가. 지가 한 말이 있잖아. 그래 신임을 못 받으면 내가 물러나야지 뭐. 라고 하는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결국 그러면서 권성동은 지발에 지 꾀에 지가 넘어가고 지발등을 지가 찍은 셈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윤석열이 직접 권성동을 사실상 내쫓아버렸습니다. 특히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를 하면서 권성동이 사퇴를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권성동이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되게 버텼는데 윤석열의 마음이 너보고 나가래. 윤석열이 너보고 나가래. 라는 내용이 확인되자마자 곧바로 사퇴하는 것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행정부를 대통령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 논란거리가 있죠. 특히 행정부를 대통령이 지네가 지하고 친하던 검사들만 끌고 와가지고 그 검사들로 이렇게 행정부를 구성하는 걸 놓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에이, 이건 코드 인사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사적, 말 그대로 사적 채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청와대도 사적 채용이니 여기도 사적 채용, 저기도 사적 채용. 그래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어디가, 그런 영향력이 어디까지 간다? 예. 국진당, 여당까지도 윤석열이 직접 자기가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거는 독재죠, 독재. 이런 거 보고 독재지. 대통령이 진짜 당도 지멋대로, 그 행정부도 지멋대로 하냐. 원래 당이라는 게 뭐냐면, 정당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의 의견을 밑바닥에서 쭉 끌어와가지고 상층부로,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 국가 권력 고위층으로 그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사실 정당이에요. 상향식 의사 전달 체제예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 위로 쭉 올라와서 그 맨 위에 있는 게 결국에는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이렇게 그 수렴하고 받아 끌어올리는 게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인데,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이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정반대. 대통령이 직접 당을 좌지우지하는 형태가 돼버려. 이게 뭐다? 이거는 밑에서 민심이나 여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뜻, 지배자의 뜻이 밑으로 내려 꽂아지는 거지. 이게 바로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이자 달리 말하자면 독재인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으로 뭐 윤핵관 하는데 윤핵관이 필요 없어. 윤핵관이 어딨어? 오로지 윤심만 있는 거지. 윤핵관이 아니라 윤심만 있어. 윤핵관도 바로 날아가는데, 한마디로 날아가는 게 지금 그 상황인데 누가 윤핵관 하겠어? 윤핵관 이제 없어요. 이제 전부 다 윤심만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윤심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바로 윤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요직을 차지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다? 검사들이지. 검사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검사들이 국진당을 다 장악할 것이고, 국진당은 결국엔 뭐가 된다 그래서? 윤석열의 꼬붕이 될 것이다. 지금도 꼬붕이지만 앞으로 더 꼬붕이고,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제 찍소리도 못하는, 그나마 이준석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리고 권성동이 있을 때는 그나마 그 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해가지고 어떤 별도의 자기 의견이라든지 어떤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율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율권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바지가 되겠지. 비대위원장은. 바지 비대위원장은 누가 할 것 같아요? 이게 검찰총장도 바지고 비대위원장도 바지고 바지가 될 것 같은데, 그 바지가 그래서 누구? 지금 국진당 비대위원장으로
이 사람이 거론이 돼요. 이 사람 누구? 강신업 변호사.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건희사랑. 건희사랑 대표. 이 사람이 비대위원으로 거론돼요.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돼요. 그 다음 또 누구? 이 사람 누구? 조경태. 이 두 사람이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직접 이 사람들이 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지. 당장 강신업이라는 사람이 국진당 비대위원장이 되면 뭐야?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김건희 하수인이잖아. 김건희의 뜻이 그대로 국진당의 뜻이 되는 거예요. 조경태는 이 사람 뭐 힘이 있어야 말이지. 힘 없어요. 민주당에서 삼선하고 갑자기 당적 바꿔가지고 지금 국진당 간 사람이잖아요. 국진당 안에 힘 있어? 없어. 이 사람 그냥 바지야. 꼭두각시냐 바지냐. 이 사람은 김건희의 꼭두각시라면 이 사람은 바지지. 바지냐 꼭두각시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정체 사실상 이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뭐 윤석열 혹은 김건희 저는 정확하게 김건희 친정체제로 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권성동 날리고 김건희 체제로 가는 거야. 야, 멋지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자, 그런데 친정체제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부의 반발이 줄어들까? 쫓겨났다고 해서 이준석이 가만히 있을까? 친정체제가 강화가 되면 내부 반란이나 내부의 어떤 이견이나 어떤 반발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정체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즉 검사들로 국민의힘을 다 장악을 해서 국민의힘, 국진당도 윤석열이 좋아하는 윤석열과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검사들로 싹 장악을 하고 친위 세력화 한다고 해서 끝나느냐? 아니야. 그때부터 당권 투쟁은 본격화되는 겁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정말 암투가 심각할 거예요. 특히 장제원, 권성동 이 사람들 좀 공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지들도 끝장이거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죽을뚱살뚱 싸울 겁니다. 윤석열한테 윤석열한테 싹싹 빌거나 싹싹 안 빌어서 안 되면 뭐가 된다? 예. 따로 떨어져 나가서라도 할 겁니다. 특히 특히 부산이나 경북, TK, PK 이쪽에서는 강릉도 마찬가지. 공천을 안 준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야 아마. 장제원 같은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잖아. 재입당했잖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진당 안에 당권 투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2024년 총선을 전후해가지고 이 국진당 안에서 당권 투쟁이 격화될 것이다. 당권을 장악한 검사들하고 원래 윤핵관을 주장하고 있던 국진당의 원래 주류들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거예요. 그래서 공천권을 놓고 싸우다가 패하는 쪽은 밀려 나와서 밖에서 무소속 출마를 할 겁니다. 특히 PK, TK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살아 돌아가려겠죠. 안 그러면은 살아 돌아가지고 못하면 뭐야? 별도의 정당을 하나 만들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당권 투쟁, 내부 권력 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 그 시작이 이제부터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래저래 안 좋은 일 천지잖아요. 악재가 겹치고 있어요. 그래 5살 입학, 초등학교 입학 연령 때문에 난리가 났어. 그러고 있는데 지들끼리 또 당권 경쟁, 이 비대위를 놓고 만약에 아까 강신업 변호사 이런 사람이 떡 앉았다. 또는 조경태가 떡 비대위원장으로 앉았다. 꼭두각시냐 꼭두각시냐 바지냐 이 둘 중에 바지나 꼭두각시 둘 중에 하나가 떡 앉았다고 생각해봐. 어찌 되겠어요? 아니면은 검사가 대놓고 앉았다 생각해봐. 여론 엄청나게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
여론 지지율의 하락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길게 갈 수 있겠구나. 지지율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푸른 하늘님, 탄핵은 언제 하나? 이 찍들 너희들이 경명신 탄핵하라. 라고. 신비TV는 왜 방송이 없어요? 글쎄요, 무슨 일일까요? 자. 자. 양숙경님, 교육학자들이 6세 입학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다. 아, 예, 그렇죠. 예. 망조는 이미 시작됐다.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지금 있지요. 예. 강신업 얘기 나오게 돼서 예. 건의사랑당이라고 하신 분 계시네요. 예. 건의사랑당 맞죠? 예. 꼭두각시 하나 세워놓겠지. 예. 그 꼭두각시가 강신업 아니면 조경태 같습니다. 자, 로즈님 후원해 주셨네요. 예. 로즈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리랑 호랑이랑 예, 헐 99일배당 답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손니님, 예, 장용진 잘생겼어요. 예, 아유, 그런 말씀. 네, 자, 이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생각보다 일찍 레임덕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 윤석열은 자기가 당까지 접수하면 당까지 검사들로 접수를 시켜버리면 훨씬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여론을 악화시킬 겁니다. TK에서 예, 바로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변희재라든지 이쪽 또는 정규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대놓고 윤석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 사태가 생각보다 윤석열한테 호락호락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